어떤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관습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년의 법칙에 얽힌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습관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성실함 하나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조기 졸업의 영예를 안았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우등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7급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퇴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낸 조기 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정년퇴직을 앞둔 이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30을 앞둔 나이, 그는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가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에 실망해 떠났던 것처럼 학교라는 조직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도 바로 교사가 되지 않고 1년간 과외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과 일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는 조직 생활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만류와 사과로 사직은 보류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마다의 습관이 굳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대충 일하는 법을 모르는 그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히 직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습관, 불교적 용어로는 업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고리는 한번 형성되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그만두게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3년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그만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수행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교장이 뭐라고 하든, 학생이 말을 듣지 않든, 학부모가 불만을 표하든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수행으로서 3년을 버텨보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고비를 넘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비를 넘기다 보면 예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는 비단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파고들 때 그 모습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고민을 통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든 부모든 남편에게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계산적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부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고 실망이 크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길을 가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줄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생각과 의지는 의식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나 성격,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성질을 통제합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본래의 성질을 화장으로 가리듯 숨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되었던 무의식, 즉 우리의 본래 성격과 오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천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지도 참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배꼽에서부터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화를 낸 뒤에야 알아차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1000번을 놓치더라도 1001번째에 다시 다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100번 모두 놓치던 것에서 10번 중 한두 번은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원리는 직장 생활의 3년 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사찰에서는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행자가 되어 최소 3년간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행자 생활을 통해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야만 스님이 될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담금질 기간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일 기도가 날짜로는 약 3년에 해당하듯이 직장생활 3년을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는 수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수행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내 마음이 또 분별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상사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오래된 습관, 즉 업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는 바로 3년이라는 꾸준함과 알아차림이라는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자체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을 짓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와 행복으로 향하기를 진심. 어떤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관습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년의 법칙에 얽힌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습관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성실함 하나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조기 졸업의 영예를 안았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우등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7급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퇴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낸 조기 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정년퇴직을 앞둔 이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30을 앞둔 나이, 그는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가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에 실망해 떠났던 것처럼 학교라는 조직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도 바로 교사가 되지 않고 1년간 과외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과 일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는 조직 생활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만류와 사과로 사직은 보류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마다의 습관이 굳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대충 일하는 법을 모르는 그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히 직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습관, 불교적 용어로는 업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고리는 한번 형성되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그만두게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3년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그만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수행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교장이 뭐라고 하든, 학생이 말을 듣지 않든, 학부모가 불만을 표하든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수행으로서 3년을 버텨보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고비를 넘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비를 넘기다 보면 예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는 비단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파고들 때 그 모습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고민을 통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든 부모든 남편에게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계산적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부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고 실망이 크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길을 가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줄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생각과 의지는 의식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나 성격,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성질을 통제합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본래의 성질을 화장으로 가리듯 숨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되었던 무의식, 즉 우리의 본래 성격과 오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천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지도 참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배꼽에서부터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화를 낸 뒤에야 알아차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1000번을 놓치더라도 1001번째에 다시 다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100번 모두 놓치던 것에서 10번 중 한두 번은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원리는 직장 생활의 3년 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사찰에서는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행자가 되어 최소 3년간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온갖 허들의 시를 하면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행자 생활을 통해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야만 스님이 될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담금질 기간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일 기도가 날짜로는 약 3년에 해당하듯이 직장생활 3년을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는 수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수행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내 마음이 또 분별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상사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오래된 습관, 즉 업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는 바로 3년이라는 꾸준함과 알아차림이라는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자체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을 짓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와 행복으로 향하기를 진심. 어떤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관습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년의 법칙에 얽힌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습관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성실함 하나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조기 졸업의 영예를 안았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우등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7급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퇴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낸 조기 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정년퇴직을 앞둔 이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30을 앞둔 나이, 그는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가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에 실망해 떠났던 것처럼 학교라는 조직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도 바로 교사가 되지 않고 1년간 과외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과 일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는 조직 생활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만류와 사과로 사직은 보류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마다의 습관이 굳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대충 일하는 법을 모르는 그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히 직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습관, 불교적 용어로는 업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고리는 한번 형성되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그만두게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3년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그만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수행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교장이 뭐라고 하든, 학생이 말을 듣지 않든, 학부모가 불만을 표하든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수행으로서 3년을 버텨보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고비를 넘길 힘을 얻게 됩니다. 1번, 2번, 3번 고비를 넘기다 보면 예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는 비단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파고들 때 그 모습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고민을 통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든 부모든 남편에게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계산적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부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고 실망이 크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길을 가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줄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생각과 의지는 의식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나 성격,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성질을 통제합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본래의 성질을 화장으로 가리듯 숨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되었던 무의식, 즉 우리의 본래 성격과 오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천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지도 참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배꼽에서부터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화를 낸 뒤에야 알아차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1000번을 놓치더라도 1001번째에 다시 다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100번 모두 놓치던 것에서 10번 중 한두 번은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원리는 직장 생활의 3년 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사찰에서는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행자가 되어 최소 3년간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행자 생활을 통해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야만 스님이 될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담금질 기간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일 기도가 날짜로는 약 3년에 해당하듯이 직장생활 3년을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는 수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수행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내 마음이 또 분별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상사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오래된 습관, 즉 업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는 바로 3년이라는 꾸준함과 알아차림이라는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자체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을 짓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와 행복으로 향하기를 진심. 어떤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관습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년의 법칙에 얽힌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습관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성실함 하나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조기 졸업의 영예를 안았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우등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7급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퇴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낸 조기 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정년퇴직을 앞둔 이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30을 앞둔 나이, 그는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가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에 실망해 떠났던 것처럼 학교라는 조직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도 바로 교사가 되지 않고 1년간 과외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과 일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는 조직 생활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만류와 사과로 사직은 보류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마다의 습관이 굳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대충 일하는 법을 모르는 그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히 직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습관, 불교적 용어로는 업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고리는 한번 형성되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그만두게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3년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그만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수행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교장이 뭐라고 하든, 학생이 말을 듣지 않든, 학부모가 불만을 표하든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수행으로서 3년을 버텨보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고비를 넘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비를 넘기다 보면 예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는 비단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파고들 때 그 모습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고민을 통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든 부모든 남편에게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계산적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부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고 실망이 크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길을 가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줄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생각과 의지는 의식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나 성격,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성질을 통제합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본래의 성질을 화장으로 가리듯 숨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되었던 무의식, 즉 우리의 본래 성격과 오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천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지도 참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배꼽에서부터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화를 낸 뒤에야 알아차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1000번을 놓치더라도 1001번째에 다시 다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100번 모두 놓치던 것에서 10번 중 한두 번은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원리는 직장 생활의 3년 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사찰에서는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행자가 되어 최소 3년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행자 생활을 통해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야만 스님이 될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담금질 기간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일 기도가 날짜로는 약 3년에 해당하듯이 직장생활 3년을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는 수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수행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내 마음이 또 분별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상사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오래된 습관, 즉 업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는 바로 3년이라는 꾸준함과 알아차림이라는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자체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을 짓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와 행복으로 향하기를 진심. 어떤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관습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3년의 법칙에 얽힌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습관과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성실함 하나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조기 졸업의 영예를 안았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우등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7급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퇴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낸 조기 졸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정년퇴직을 앞둔 이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30을 앞둔 나이, 그는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가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문화에 실망해 떠났던 것처럼 학교라는 조직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도 바로 교사가 되지 않고 1년간 과외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과 일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다시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는 조직 생활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만류와 사과로 사직은 보류되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마다의 습관이 굳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대충 일하는 법을 모르는 그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3년이라는 시간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히 직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습관, 불교적 용어로는 업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습관의 고리는 한번 형성되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그만두게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3년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그만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수행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교장이 뭐라고 하든, 학생이 말을 듣지 않든, 학부모가 불만을 표하든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수행으로서 3년을 버텨보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고비를 넘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비를 넘기다 보면 예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문제는 비단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파고들 때 그 모습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고민을 통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친구든 부모든 남편에게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계산적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부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고 실망이 크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길을 가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를 줄까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생각과 의지는 의식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나 성격,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성질을 통제합니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본래의 성질을 화장으로 가리듯 숨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되었던 무의식, 즉 우리의 본래 성격과 오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천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기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지도 참지도 말고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배꼽에서부터 올라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화를 낸 뒤에야 알아차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1000번을 놓치더라도 1001번째에 다시 다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100번 모두 놓치던 것에서 10번 중 한두 번은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원리는 직장 생활의 3년 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사찰에서는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행자가 되어 최소 3년간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행자 생활을 통해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을 닦아 깨달음을 얻어야만 스님이 될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최소한의 담금질 기간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일 기도가 날짜로는 약 3년에 해당하듯이 직장생활 3년을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단련하는 수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며 수행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내 마음이 또 분별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상사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오래된 습관, 즉 업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는 바로 3년이라는 꾸준함과 알아차림이라는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자체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을 짓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자유와 행복으로 향하기를 진심. 어떤 일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은 버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